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변화하는 사회에 맞춘 새로운 전도 전략을 세우기 위해 전도 정책 포럼을 열었습니다. 부산 센텀 장로교회에서 청년 전도 축제를 위한 플리마켓을 열었습니다. 기독교 선교교회연합회 선교축제가 서울 연세중앙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설립 50주년을 향해 가는 서울 백석대학교회가 장로와 권사, 안수집사 등 88명의 새 임직자를 세웠습니다. 비영리법인 나부터 포럼이 본격적인 신앙 실천 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유튜브로 접하는 설교, 늘어나는 고령 세대, 변화하는 사회에 맞춘 새로운 전도 전략을 세우기 위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전도정책 포럼을 열었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도는 사회 속에서 만난 미전도자와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만큼 사회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따라가야 하는 분야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한국교회와 사회 트렌드에 맞춘 전도 전략을 세우기 위해 전도정책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2025년 한국교회 트렌드를 바탕으로 전도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유튜브 등 미디어로 기독교 콘텐츠를 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만큼 설교 영상 외에도 다양한 기독 콘텐츠가 전도에 도움이 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미디어 접촉 시간이 늘어나는 속에서 이제 기독교 미디어가 늘어나면서 자연히 미디어가 우리 신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설교나 찬양 말고 다른 것들도 많이 컨텐츠를 소비한다는 겁니다. 성경 공부 세미나, 성경 읽기 간증, 성경 역사, 성지 순례라고 하는 것들을 5명 중에 1명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고령층 전도를 위해선 교회 내 늘어나는 고령 교인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고령 교인 제자 훈련 등 고령 세대에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들이 제시됐습니다. 만 71세로 각종 교회 직분에서 은퇴한 성도 가운데 50.3%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교회에서 주어진 사역에 적극 참여하고 싶다. 노인 자원봉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노인들은 노인들이 더 잘 케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내 이주민 수가 250만 명을 넘어선 시대. 타지에서 생활하며 언어와 문화의 전환기를 겪는 이주민들에겐 기존 종교와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언행이 필수적이라는 조언도 나옵니다. 이주민에 대한 우리의 시각과 이해는 그렇게 생각하는 만큼 우리가 그들을 구제의 대상으로 여기거나 또 일방적인 전도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은 결코 아니어야 되겠다. 예장 합동총회는 전도 훈련 세미나를 전국 권역별로 실시하는 등 총회 산하 교회들의 전도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합동총회는 최근 총회 정책연구소를 출범하는 등 사회 변화를 적극 반영한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장세인입니다. 청년들을 교회로 이끌기 위한 활동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부산 센텀 장로교회에서는 플리마켓 현장이 펼쳐졌는데요. 다양한 물품을 판매해 교회 문턱을 낮추고 판매 수익금은 다시 청년 전도 사업에 쓰인다고 합니다. 부울경본부 신승준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다양한 먹거리를 만드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추운 날씨면 생각나는 먹음직스러운 붕어빵, 떡볶이와 어묵도 넉넉하게 준비합니다. 맛있는 먹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곳은 부산 센텀 장로교회 플리마켓 현장입니다. 어린 시절 교회를 다녔던 이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교회를 찾을 수 있도록 청년들이 주도해서 준비했습니다. 저희 청년들이 어릴 때 청소년 시절에 함께 뒹굴고 놀던 청년들이 청년이 되면서 흩어져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지만 편안하게 다시 교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프리마켓을 준비하였습니다. 아나바다를 각색한 재치 있는 문구, 눈길을 끄는 다양한 상품들도 선보입니다. 성도들은 가족 지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옷을 고르는 등 곳곳을 다니며 행사를 즐깁니다. 마켓 현장에 한 청년이 방문하자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가 환영합니다. 아직 교회로 돌아오지 않은 청년들이 다시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길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서는 청년부들을 위해서 문턱을 조금 낮춰서 다가갈 테니까 좀 거부감 없이 좀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청년들이 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는지 좀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좀 많이 다가가고 싶습니다. 이번 플리마켓 수익금은 이달 1일부터 16일까지 열릴 전도축제에 쓰일 계획입니다. 교회를 찾은 청년들의 화합과 교제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사용될 예정으로 교회 측은 청년들을 위한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해 시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구티비 뉴스 신승준입니다. 지난 6월 교회들의 울타리가 되겠다는 목표로 설립된 사단법인 기독교 선교교회연합회가 첫 선교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목회자 부부와 선교사 부부 등 1,000명 이상의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이들은 뜨거운 기도로 목회의 어려움을 이기며 다시 한번 영혼 구원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각자의 목회 현장과 선교지에서 사역을 위해 헌신해온 목회자 부부들. 뜨거운 기도로 마음을 모으며 다시 한번 영혼 구원의 사명을 되새깁니다. 함께 가자 불행의 정신으로, 함께 가자 불행의 정신으로. 침체된 한국교회의 재부흥과 미자립교회 지원 등을 목표로 지난 6월 설립된 기독교 선교 교회연합회. 설립 이후 회원교회가 꾸준히 늘어 현재 전국 1,200여 교회가 초교파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날 서울 연세중앙교회에서 열린 선교축제에선 사역에 지친 목회자 부부들을 격려하고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우리를 목회자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게 오직 기도하면서 구령의 열정으로, 구령의 정신으로 무장하여 영혼 구령에 매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사라지는 이 시대에도 교회를 만들어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심평식 사무총장과 기독교 한국침례회 이욥 총회장 등 교계 인사들도 축사를 전하며 기선연의 활동을 격려했습니다. 인사말을 전한 기독교 선교 교회연합회 이사장 윤석전 목사는 자신이 경험한 부흥의 비결은 오직 복음이라고 강조하며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에 집중하는 목회자들이 되어달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 설립 취지가 무엇인가? 여러분 안에 예수만 있으면 썩어 빠진 육신의 소욕과 정욕과 요구와 생각만 날아가 버리고 성령의 생각으로 거룩하게 충만하니 여러분 생각지 않는 이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편 주최 측은 이날 경품 추첨을 통해 차량 2대 등 목회 지원 물품을 나누고 향후 500개 교회를 선정해 총 2억 원의 선교비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선연은 앞으로도 회원 교회들을 위한 영성 수련회와 선교 목적의 출판, 예술 사업 등 다각적인 선교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설립 50주년을 향해 가는 서울 백석대학교회가 지난 주일 임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로와 권사, 안수집사 등 88명의 새 임직자가 세워졌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1년 11월 백석대학교의 전신인 방배동 총회신학교에서 백석학원 설립자 장종현 목사와 교직원, 학생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된 서울 백석대학교회. 지난 1일 서울 백석대학교회가 임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종현 목사는 백석총회의 장자교회로서 학교와 총회 일에 앞장서 섬겨주어 감사하다며 새해 임직자들을 향해 믿음으로 교회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아니하고 정말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배려하는 이런 가운데에서 희생과 봉사가 없다면 화목한 교회가 될까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절대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할 때 그것도 덮어서 안아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날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 등 88명의 새로운 임직자가 세워졌습니다. 임직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백석대학교회의 섬김이로 자부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먼 훗날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직자들을 향한 축하와 당부의 인사도 이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이분들을 우리 교회의 기둥으로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교회를 위해, 맡겨주신 성도들을 위해
겸손과 섬김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복음을 이웃들에게 나누어서 화목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화목의 직분자들로, 성도들로 다 쓰임받을 것을 믿고, 캠퍼스와 지역사회 복음화에 앞장서는 서울 백석대학교회가 새롭게 세워진 임직자들과 함께 설립 50주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신앙실천운동단체 나부터 캠페인이 나부터 포럼이란 명칭으로 비영리법인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나부터 포럼은 3일 제1회 총회를 열고 한소망교회 류영무 원로 목사를 초대 대표와 이사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나부터 포럼 류영무 이사장은 탈종교화와 양극화 등 위기의 시대 속에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결정적인 시기라며 나부터 포럼이 한국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이 시대에 예언자적 메시지를 내는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나부터 포럼은 이날 구티비 김명전 대표이사 등 6명을 공동대표로 추대하고 10명의 자문위원과 12명의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된 임원 조직안을 발표했습니다. 나부터 포럼은 첫 사업으로 내년 3월 중독을 주제로 한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김제시 금산면 백호마을이 1일 김제시 원평초등학교 대강당에서 들꽃 작은 음악회를 열어 주민과 관객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전했습니다. 백호마을 자치회와 들꽃교회가 주관한 이번 음악회는 마을 주민들의 정서와 예술을 접목한 특별한 행사로 주민과 외부 관객 모두가 어우러지는 화합의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백호마을과 함께하는 들꽃 작은 음악회는 저희 들꽃 작은 도서관, 또 들꽃 교회, 그리고 백호마을이 같이 힘을 연합해서 하나님이 주신 또 목소리로 또 혹은 노래하면서 같이 어우러지는 무대입니다. 일부에서는 백호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우리마을 공연단이 무대에 올라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며 정겨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이어 2부에서는 희원극단의 뮤지컬 갈라쇼가 진행됐으며 국내 유명 뮤지컬 11개 작품의 대표 장면들이 펼쳐져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하태묵 이장은 마을 주민들과 함께 음악회를 준비하며 섬길 수 있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복음 정신을 실천해 섬김과 나눔에 앞장서겠다고 전했습니다. 여기 금산면은 기독교가 참 어려운 지역인데 주민하고 더욱 가까이 해보려는 마음이 있어서 벌써 시작한 게 10회차가 됐네요. 그래서 저도 직접 참여를 하고 우리 주민들과 함께 하니까 더 기쁘고 또 교회에 오는 마음들이 생길 수 있도록 항상 하고 있습니다. 한편 백호마을 들꽃 작은 음악회는 마을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에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는 소중한 문화 행사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 제56대 대표회장으로 한샘교회 이승현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이승현 신임 대표회장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과 에딘버러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이 대표회장은 취임사에서 암울한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기 위해 1969년 한기부를 세우고 대표회장으로 설 수 있도록 추대해 주심에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기부는 한국 6만 교회의 영성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주님의 기대가 크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며 박승주 직전회장을 비롯한 모든 주의 종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열매를 맺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임사를 전한 박승주 직전대표회장은 침체된 한국교회의 부흥과 영적 재도약을 위해 한기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한편 신임 지도부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길 기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70대 상위 20%의 소득은 하위 20% 대비 10.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불평등 지표인 소득 5분위 배율은 30대 6.1배에서 40대 6.8배, 50대 8.7배,
60대 9.9배로 나이가 들수록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중 1위입니다. OECD 평균 수치는 14.2%로 나타났습니다. 빈곤과 고립으로 생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한국 시니어 사회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이 많은 이유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짧고 사회적 안전망인 연금은 적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할 경우 추가 고용에 따른 비용이 연간 30조 원을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는 25세부터 29세까지 청년층 근로자를 90만 명 넘게 고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섣부르게 정년을 연장하기보다 퇴직 후 재고용 등을 통해 고용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경협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정년 연장 도입 1년 차에 60세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이 연장되면 추가 고용 규모는 5만 8천 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60세부터 64세까지 모든 연령대의 정규직 근로자가 정년이 연장되는 도입 5년 차에는 추가 고용 규모가 59만 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합병의 마지막 관문을 넘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기업 결합을 위한 14개 필수 신고국에 대한 승인을 모두 마쳤습니다.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공시한 이후 4년여 만으로 통합 대한항공이 출범하면 세계 10위권의 대형 항공사가 됩니다. 대한항공은 이달 20일까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1조 5천억 원을 투자해 아시아나항공 주식 1억 3,157만 8,947주를 취득해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할 계획입니다. 이후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도 올해 안으로 마무리 지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TV 뉴스 김태웅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서 핵심 부품으로 꼽히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중국 수출을 통제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수출 통제 대상 품목에 특정 HBM 제품을 추가한다고 관보를 통해 밝혔습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려 만든 고성능 메모리로 AI 가속기를 가동하는 데 필요한 부품입니다. 상무부는 또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반도체 제조 장비와 소프트웨어 도구에 대한 신규 수출 통제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이번 수출 통제를 적용받게 되는데 업계에서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상대방의 휴전 합의 위반을 주장하며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헤즈볼라는 현지 시간 2일 레바논과 시리아 국경지대의 이스라엘 점령지인 셰바팜스를 공격했습니다. 헤즈볼라의 공격에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를 공습하며 거세게 대응했습니다. 양측의 긴장 고조 상황 속에서 미국은 신중한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휴전 중에는 당연히 위반이 발생한다며 보고된 위반 사항은 프랑스와 이스라엘 또 레바논과의 청구를 통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7억 2,500만 달러, 한화로 1조 원 규모의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 방어에 필수적인 스팅어 미사일을 비롯해 대인 지뢰와 탄약 등이 이번 지원 패키지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인 지뢰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서 러시아와 북한군의 진격을 차단하는 작전에 크게 의지하고 있는 무기체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내년 1월 중순까지 수십만 발의 추가 포탄과 수천 발의 추가 로켓 등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기 위한 핵심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구TV 뉴스 김태웅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한낮에도 중부지방이 5도 이하, 남부지방은 10도 이하로 종일 쌀쌀하겠는데요. 이번 추위는 모레까지 이어진 후 잠시 누그러졌다가 주말부터 다시 영하권의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4도, 강릉 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와 광주 8도, 부산은 10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뉴스는 선교와 전도에 대한 보도가 주를 이뤘죠. 기도 콘텐츠 활용 등 새로운 전도 전략, 복음 전파에 충실한 목회자, 또래 청년들을 다시 교회로 이끄는 성도들의 소식까지 이 모든 노력들이 더해져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다시 한국교회가 부흥하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